국제선 일정이 잡혔습니다. 9월 4일부터 비행을 시작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팔 코로나 확진자 3만 명 드디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고요. 카트만두도 거의 지금 3천 명 가까운 확진자 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확진자 838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돌파했습니다. 3만 48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카트만두 수도 확진자가 182명이 들어있습니다. 20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182명이 떴는데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2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25명, 그리고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지금 누적 확진자는 2,940명입니다. 내일이면은 3,000명 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8월 13일이었나요? 그때 카트만두 들어오는 3개 지점 다 막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7일 정도가 흘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13일이었으니까 지금쯤 거의 되거든요.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줄어야 돼요. 줄면은 막았던 효과가 나오는 건데, 줄지 않으면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을 수 없을 수 있는 커뮤니티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고요. 3,000명 가깝게 지금 확진자가 있는데 커뮤니티 감염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사망자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11명 나왔어요. 11명. 두 자릿수 사망자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 137명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자릿수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200명 금방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37명이지만은. 네,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이 남자예요. 남자가 10명이 죽고 여자가 1명이 죽었습니다. 먼저 남자 데이터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랑 디스트릭트, 퍼르샤 디스트릭트, 바라 디스트릭트, 섭다리 디스트릭트, 살라히 디스트릭트,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치투안, 그리고 마트간푸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퓨탄. 요렇게 10군데가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로카에서 여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사망자 기록했네요. 두 자릿수 처음입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네팔 사망자 총 숫자는 137명에 도달했습니다. 완치자는 250명이 나왔네요. 250명이 나오면서 지금 누적 완치자는 18,214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6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59.8%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 인원은 577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2,132명.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5,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쭉 올라가 7,000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2,13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인원, 검역소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인원이 1,337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역소에서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사람은 12,234명 되겠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실행한 건 중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13,579건. 네.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계속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요. 하루에 지금 가장 많은 숫자인 13,579건을 실행해서 57만 9,899건입니다. 거의 60만 건에 근접했죠. 이틀만 지나면 아마 60만 건 돌파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네팔 상황,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신이 좀 많습니다. 8월 19일 24시, 8월 20일 0시부터 지금 카트만두는 다시 2차 럭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럭다운은 8월 26일 자정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버스 9월 1일로 전에 계속 발표했던 소식이 지금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다가
어제 새로 나온 소식이 9월 4일부터 비행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별로 일정을 지금 잡았습니다. 일정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나왔습니다. 1차가 나왔는데 좀 결과가 좀 참담합니다. 좀 이따 제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팔파 지방하고 깐짠푸르 지방도 지금 다시 럭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에 그 럭다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금지 명령 내리고 하는 거를 지금 대폭 이양을 시켰어요. 권한을. 그러면서 카트만두 같은 경우도 지금 럭다운에 다시 들어간 건데요. 지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들도 계속 하고 있는 데는 연장을 하고 없던 데는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은행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뭔가 손발이 안 맞습니다. 이 손발이 안 맞는 게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지방정부, 프라빈스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이게 손발이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다운이 들어갔는데 은행 문을 열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막았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은행은 열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다시 또 정리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내무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은행 신분증을 가지고 길을 나서면은 길을 터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카트만두에 4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4개 열은 거 같고요. 그리고 랄리풀에 2개, 박타풀에 하나, 이렇게 7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안 열고요. 내일 다시 문을 열겠죠. 아무튼 좀 그 세세한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뭔가 안 맞아요. 핀트가 좀 안 맞는데 좀 그 뭐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실입니다. 제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꺼널리 소식이네요. 꺼널리 프로빈스에서는 약 9천 가구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9천 가구의 주택은요, 빈곤층 가정과 그리고 홍수나 산사태로 인해 집을 잃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요, Safe People's Housing Program. 그래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정, 그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일환으로요, 수르켓 지방에서는 2643채의 안전주택을 짓고요, 루쿰 웨스트 디스트리트에서는 1199채, 그리고 살란 디스트리트에서는 1691채, 더일레쿠 디스트리트에서는 1789채, 자자르곳 디스트리트에서는 1015채, 돌파 디스트리트에서는 512채, 그리고 줌나 디스트리트에서는 506채의 주택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주택 수가 나왔잖아요. 이만큼 이쪽에 홍수라든가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살고 있던 정주지를 벗어나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꺼날리 이 프로빈스에서 이 안전주택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각 집의 초과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집은 교체를 위해 5만 루피씩을 각각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주택은 제일 먼저 수르켓에 1호 주택을 완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철 지붕 대상 가옥은 1520개라고 하네요. 네, 근데 초가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초가집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초가집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게 되면은 아주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양철 지붕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양철 지붕에서 저도 좀 거기 그 네팔이어서 좀 잠도 자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낮에는 그 양철 지붕이 달궈져 갖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아주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는 양철 지붕보다는 초가 지붕이 좋아요.
초가 지붕이 좋고, 그리고 양철 지붕 같은 경우는 비 오면은 빗소리가 따다다다다다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더일레코 같은 경우, 더일레코가 아니라 지금 꺼날리 같은 경우는 초가 지붕을 지금 양철 지붕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게 양철 지붕이 무조건 능사만이 아니라고 좋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가 지붕 같은 경우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굉장히 살기는 쾌적하거든요. 아무튼 뭐 꺼날리에서 지금 홍수나 산사태 그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금 안전주택을 이렇게 9,000채를 짓는다고 하니까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이것도 역시 꺼날리 소식이네요. 꺼날리 줌나 히말 산간 지역에서 이틀 동안 96명의 PCR 테스트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1명이 확진이 떴다고 하네요. 산간 지역에서 많이 떴네요. 지역 감염이 지금 그 산간 지방 말고는 그 전에 그 경비를 쓰는 경비 인력이 5명, 공무원이 8명, 그리고 동장 이런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는데 지금 히말 산간 지역은 처음으로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코로나 테스트를 확대한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 줌나 지역 같은 경우는 격리 병상이 지금 훌륭하네요. 160개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줌나도 굉장히 훔나, 줌나, 무구 이렇게 굉장히 오지거든요. 거의 중국 국경과 잇대어 있는 꺼날리 북쪽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소식이네요. 카트만두 밸리에서 교통경찰 17명이 추가 확진이 떴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누적 교통경찰 확진자는 35명입니다. 교통경찰, 무장경찰, 경찰본부, 경찰병원, 이상하게 경찰 쪽에 많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경찰들이 그만큼 대민 업무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은 치토안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치토안에서 지금 커뮤니티 감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306건의 샘플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26명 확진이 떴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이 중 10명은 감염자 추적 조사에서 발견을 했고요. 이 중에서 2명의 간호사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치토안에서는 300명 이상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서 113명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률이 낮네요. 이상하게 큰 회사가 아니라 큰 도시가 회복률이 낮아요. 네팔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카트만두도 지금 2,900 몇 건인데 활성돼 있는 게 2,500건이 넘으니까요. 이 문제가 도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시골이 회복률이 좋은 어떤 면역 체계를 갖고 있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예방 컨트롤을 위해 국립보건훈련센터 공중보건인력을 포함한 고급 조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2, 3주간 현장 기반 조사를 실시하고 각 프로빈스와 디스트릭트와 지역 단위로 병원, 연구소, 사회개발부서와 협력하여 ICU 및 산소호흡기를 준비할 것이며 효과적인 추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지까지 이거 안 했던 거예요. 보건부가 할 일이 이건데 지금 와서 코로나 예방 컨트롤을 위한 조정위원회 만들었대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 선발 안 받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한대요. 보건부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신하고 네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지금 럭다운이 들어간 이후에 첫날에는 아침 7시까지만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좀 약간 좀 완화가 됐습니다. 9시까지. 이렇게 됐다가 또 오늘부터는 또 그냥 식료품 가게는 여니까 나가서 사라. 점점 이제 매번 달라져요. 이게 명확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세웠다가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또 바꾸고 또 세웠다가 뭐라 그러면 또 바꾸고 네팔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것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팔
전체적인 현황과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앞서 말씀드린 9월 4일부터 정기 비행 시작되는 소식입니다. 그 정기 비행이 시작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PCR 검사가 쉬운 국가부터 정기적인 조건부 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9월 4일부터 정기 비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대변인 겸 통신 및 재무장관은 문화관광 민간항공부는 매일 500명의 승객을 태우도록 비행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팔 시민, 외교 공간 직원이 올 수 있고 그들의 PCR 테스트는 72시간 이내에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도착한 후에는 7일 동안 자비로 호텔 검역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PCR 검사가 쉽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세 항공편만 운영됩니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고 관광부는 PCR 테스트가 용이한 국가에서만 비행기가 네팔에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의 국가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재무장관과 정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람들이 500명 이상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PCR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전세 항공기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정기 항공편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가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항공편으로 오는 모든 승객은 호텔 검역소에서 생활하게 되며 비용은 티켓을 구매할 때 호텔 검역소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들으셨나요? 9월 4일부터 비행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비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PCR 테스트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가짜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포토샵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공신력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뭐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이런 데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이런 데서 네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확진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음성 이 확진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명서가 가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걸프 국가는 지금 다 PCR 검사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PCR 검사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검역소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PCR 테스트 72시간 이내 이 국가들도 들어와서 일단은 7일 동안 호텔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호텔 명단이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싼 거는 1,500루피 하루에 1,500루피고 가장 비싼 거는 9,000루피까지입니다. 그래서 1성급 호텔부터 4성까지 5성은 발표가 안 됐고요. 4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어와서 1성부터 4성까지 호텔에서 일주일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관광객들이 네팔에 들어오는데 호텔 체험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격리시설 체험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9월 4일 날 비행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 일정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아마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겠죠. 관광객들을 위한 팀스 퍼밋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버스, 국내선 항공 여기에 뒤따르겠죠. 그러나 9월 4일 날 들어와서 일단 7일 동안 사람들이 호텔에 머물죠. 그래서 7일 이후에 다시 나오면 며칠이 되나요? 9월 11일. 그럼 9월 11일 이전에는 돌아다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거리 버스 안 열겠죠.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9월 달이 돼도 아마 관광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장거리 버스 국내선도 어렵다.
라고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카트만두도 뭐 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떠 있는 판국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다니지도 않고요. 그 전에 럭다운 되기 전부터도 상가들이 문을 뭐 안 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은 뭐 비행 소식은 전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비행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그 코로나에 관련된 건데요. 또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증상이 있는 감염자만 앞으로 병원에 입원할 전망입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감염이 증가하면서 병원 병상이 부족해 증상이 있는 사람만 입원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목요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요,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센터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카트만두 계곡에 6,000개 규모의 병상 격리센터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격리가 되는데요. 이 격리 시 보건부의 허가를 받고 모니터링 역시 지역 정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건인구부는 사립병원이나 의과대학 병원 시설이 코로나 감염 치료를 위해 코비드 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 및 지역병원에 코비드-19 환자와 의과대학의 침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격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병원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같은 병원에서 코비드 환자와 일반 환자를 치료하면 감염이 확산되고 의료진이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용 병원을 별도로 설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각회의는 보건부의 ICU와 인공호흡기 그리고 격리치료실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PCR 테스트를 늘리고 접촉자 추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결정하였습니다. 네, 또 결정은 했습니다. 결정은 잘 하시는데 맨날 하는 게 말로만 PCR 테스트 늘리고 늘렸어요. 한 5달 걸려갖고 10,000건 이상 실행했어요. 접촉자 추적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은 그 가족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은 안 해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5,500루피 내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새로 나온 게 카트만두 내 격리시설을 6,000병상을 새로 만들겠다. 언제까지? 일주일 안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6,000개의 병상을 일주일 안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네팔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방 하나 비우고 거기다가 매트리스 깔아요. 일단 쫙 1m 간격으로 쫙쫙쫙쫙쫙쫙. 그래서 한 방에 8개. 그렇게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원의 병상 규모를 일주일 안에 6,0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도 못한 일이에요. 중국도 못한 일, 그거는. 근데 지금 네팔에서 그거 하자고 지금 일주일 안에 한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어떤 병상이 나올지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일주일 만에 격리병상 6,000개를 만든다?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이제까지 지금 카트만두 3,000명 가까워질 때까지 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네팔 전체는 지금 3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호들갑이에요. 지금 좀 빨리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잦아들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제 8월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9월 이제 되고 있네요. 9월 오고 9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덧사인,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에요. 그때도 아마 계속 이럴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축제들이 자트라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거의 한 1,400년 만에 처음 취소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드라 자트라 취소됐죠. 띠제 축제도 취소됐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닥칠 더 사인 띠아르, 이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서 춤춰야 돼. 그런 날이 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계속 제가 자TV 구독 버튼도 바꾸고,
그리고 채널 아트도 바꿨어요. 어제 바꿨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서부터 그 메인 화면에 나가는 것도 좀 그 눈에 확 띌 수 있게 네팔 뉴스를 좀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 이 자TV 개편 작업을 좀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과 코로나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먼저 구독하시고요. 구독 옆에 전체 알림 종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가 업로드 되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